여러분, 남자가 당신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거랑 딱 한 사람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손미란 씨는 올해 58입니다. 그 차이를 예순이 다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30년 차에 자식 둘 다 장성한 나이에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그 차이를 알게 해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뭘 했냐고요?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란 씨를 봤습니다. 제대로, 처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손미란 씨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이현수 씨는 올해 61. 건설회사 임원으로 주중엔 지방 현장에 내려가 있는 날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날도 각자 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싸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뛰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이 기대되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던 미란 씨에게 친구 강혜진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란아, 나 문화센터 요리 수업 같이 다닐래. 거기 선생님이 진짜 유명한 분이래. 미란 씨가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뭘 해도 설레지 않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깨진 게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요리 수업 강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름은 정재하. 나이는 53. 미란 씨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온 셰프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재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리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드느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져요. 미란 씨는 그 말이 왠지 좋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사가 수강생들 옆을 돌아다니며 체크를 했습니다. 미란 씨 차례가 됐습니다. 강사가 미란 씨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칼 잡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미란 씨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어 칼 각도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미란 씨는 그 2초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온도가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 혜진이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얼굴 빨개?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주방이 더워서. 혜진이가 웃었습니다. 미란 씨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이상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웃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업에 미란 씨는 혼자 갔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처음엔 그냥 가지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자기도 왜 갔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몰랐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가 오늘의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근데 보통 된장찌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된장찌개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마지막으로 만들어드린 음식이 된장찌개였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강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란 씨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사람 안에 있는 부드러운 것을 보는 느낌. 그 느낌이 미란 씨를 한동안 멈추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나갔습니다. 미란 씨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옆에서 정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오셨네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일이 생겨서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있게 하셨어요. 어머니 생각나셨어요? 미란 씨가 멈췄습니다. 아까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사람마다 된장찌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오늘 된장찌개.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위로보다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란 씨는 수요일 밤부터 설렜습니다. 자기가 설레는 것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했습니다. 수업 가는 날 아침이면 옷을 고민했습니다. 립스틱을 하나 더 고르게 됐습니다.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그러면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강사를 보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수업 중에 강사가 미란 씨 요리를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된장이 뭔가 다른데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담근 거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솜씨 좋으시다. 맛이 살아있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강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드리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그 대화가 3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집에 오자마자 진짜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된장이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미란 씨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강사 한마디가 미란 씨를 엄마한테 데려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심한 것 같은데 정확히 닿는 사람. 미란 씨는 그게 왜 자꾸 신경 쓰이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로 다들 드셔보세요. 맛보고 피드백 주세요.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수강생들 음식을 같이 맛봤습니다. 미란 씨 앞에 왔을 때 강사가 숟가락을 들고 미란 씨 국을 한 스푼 떴습니다.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분 음식은 항상 따뜻해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맛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맛도 그렇지만 느낌이 그래요. 뭔가를 담아서 끓이는 사람 같아요. 미란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해왔는데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어느 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설레는 건가? 좋아하는 것과 설레는 것의 차이가 있긴 한가? 결혼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잘못된 건가? 그 질문들이 미란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불편함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그 신호가 반가우면서 두려웠습니다. 미란 씨가 친구 혜진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 요즘 수업 가는 날이 기다려져. 혜진이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혜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거 맞잖아.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느끼는 거 자체는 잘못이 아니잖아. 그 말이 미란 씨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밤새 미란 씨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 제가 지방 행사가 있어서. 수강생들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도 아쉬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쉬운 표정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강사가 미란 씨한테 말했습니다. 손미란 씨. 미란 씨가 돌아봤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작은 쿠킹 클래스 따로 열 건데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수업이에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각자 만들고 싶은 음식 하나씩 골라서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의 수업이에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미란 씨 음식이 좀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는 그 말이 너무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손미란 씨 음식이 좀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생각했다. 나한테 따로 말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미란 씨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미란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힐끗 봤습니다. 미란 씨가 괜히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이유 없이 웃어봤는지 몰랐습니다. 그 쿠킹 클래스에 미란 씨가 등록했습니다. 소수 인원이었습니다. 5명. 미란 씨 외에는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첫날 강사가 각자 만들고 싶은 음식을 물었습니다. 미란 씨 차례가 됐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손미란 씨는 뭘 만들고 싶어요? 미란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요. 강사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거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잘 됐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수업에서 미란 씨는 갈비찜을 배웠습니다. 불 조절, 양념 비율, 고기 결 방향, 뚜껑을 언제 여느냐. 강사가 하나하나 옆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갈비찜을 미란 씨가 처음 맛봤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30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을 못 해봤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맛있죠?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 맛 알면 좋겠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드려보세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볼게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배우는 이유가 다들 다른데요. 손미란 씨 이유가 제일 예뻐요. 미란 씨는 그 말을 듣고 말을 못했습니다. 예쁘다는 말. 요리 이유가 예쁘다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꽂혔는지. 미란 씨는 집에 오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 씨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먹어봐. 남편이 갈비찜을 한 점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 맛있는데.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워왔어? 이거. 미란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배워왔지. 남편이 2점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가 원래 이랬어.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30년 됐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몰랐네. 그 한마디가, 30년이 걸린 한마디가 미란 씨를 웃게 만들면서 동시에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강사가 없었다면, 이 갈비찜이 없었다면, 이 한마디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지금도 목요일 수업을 나갑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수업 가는 게 설레는 이유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강사가 설렘의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수업 자체가 설렘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 오늘은 어떤 맛이 날까? 오늘은 누구한테 해줄까? 그 설렘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미란 씨를 일으킵니다. 강사 정재아 씨는 여전히 천천히 말하고,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여전히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음식에 집중합니다. 미란 씨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미란 씨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업 덕분에 미란 씨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남편이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들이 내려왔을 때 미란 씨가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어. 미란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배웠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미란 씨한테 물었습니다. 그 수업이 당신한테 뭘 줬냐고. 미란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설레는 게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설렘이 내 안에 있던 거라는 것도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나한테 원래 있었는데 꺼내는 사람이 없어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어났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꺼낼 수 있어요. 미란 씨가 잠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아직도 설레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미란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설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설렘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설렘이 결국 당신 곁에 있는 사람한테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닿았다면 지금 설레는 것을 잊고 사는 분께 이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